최근에 집값이 껑충 뛰다 보니까 매매하기로 한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매수하려 했던 사람은 당연히 계약금과 배액배상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배액배상금 세금 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이번 627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꽤나 혼란스럽죠. 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이 좀 잡힐까 싶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거래 자체는 좀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집값도 요동치다 보니까 재밌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상담받으신 고객과 제 지인도 겪었던 사례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배상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도 돌려주고 계약금만큼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왜 취소를 할까요? 당연히 그 이상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간과하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당연히 사인 간의 거래이고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배상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도의적인 문제 외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계약금만 지급한 게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계약 해지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배상금은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하면서 얻은 소득이 아니죠. 이자나 배당에 해당하는 금융소득도 아니고 연금이나 퇴직도 아니고요. 그럼 어떤 소득일까요? 바로 기타 소득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열거하고 있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처럼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셔야 하므로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상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원천징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입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을 하고요. 동일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을 하죠. 계약금이 1억 원이라면 배상금도 1억 원인데요. 여기서 22%인 2,2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7,800만 원만 배상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원천징수한 2,200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 자체가 배상금이 되거든요. 이때 배상금을 지급한 매수자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으니 원천징수를 하기가 까다롭죠. 매도자에게 2,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국세청에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도자가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천징수만 했다고 끝난 건 아니고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이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될지 사례를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여기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집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1억 원이었고요. 중도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요.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의 배상금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한 7,8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죠.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도 하고 그리고 5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배상금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서 신고하게 되는데요. 연봉 6천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한 4,70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서 배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을 합해서 나온 세금은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연말정산 때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된 세금과 원천징수로 낸 2,200만 원을 차감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1,200만 원이 됩니다. 배상금 1억 받았다고 납부한 세금이 3,400만 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합산이 되어서 세율이 꽤나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만 조용히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사님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거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해지 신고를 하게 되죠. 이 해지 신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해지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절세와 이자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온전히 떠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침에 따라 갑자기 발생하는 계약 배상금의 소득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집값이 많이 요동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발생을 하네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매도하시려는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